주피터 노트북의 사용 환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VS 코드, 다른 하나는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크롬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이 VS 코드가 사용하기는 참 편하고 좋은데 일단 단점이 R은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사용할 수 있는데 R은 VS 코드에서 사용하려면 맥에서는 가능해요. 하지만 윈도우즈 PC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데 PDF로 변환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어떤 문서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보내면 그러니까 IPYNB 그런 형식으로 보내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줄 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PDF로 변환해서 보낸다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웹 브라우저의 환경에서는 PDF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부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엘리아스를 만들어 사용하기.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엘리아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작업이 편해집니다. 이 엘리아스라는 것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다루는 개념은 아니죠. 이거는 그 미니콘다 파워쉘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주피터 노트북을 여기서 미니콘다 파워쉘에서 띄우기 때문에 이 엘리아스가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PDF 문서 만들기 이거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이 파워쉘을 열어야죠. 저는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켜면은 이게 디렉토리가 나의 홈 디렉토리가 되죠. 제가 지금 홈 디렉토리라고 그랬죠. 홈을 쳐보면은 이게 초록색으로 나오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현재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C users 주의정 사용자의 아이디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곤란하다고 그랬죠. 반드시 영문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s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쭉 뜨죠. 그럼 우리는 작업은 이 디렉토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도큐먼트로 가죠. cd 세 글자만 친 다음에 탭을 치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엔터 들어갔죠. 그럼 아무 파일도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작업할 디렉토리를 만들도록 하죠. 그러면 이 디렉토리 이름은 한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ls를 치면 다시 나오죠. 근데 여기서 alias가 무엇인지 그걸 볼까요? alias 원래는 가명이라는 얘기죠. 컴퓨터 용어로 번역을 한다면은 단축 명령어 정도 되겠죠. 단축 명령어 이걸 쳐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alias 중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H가 있죠. H는 get history다. 히스토리도 마찬가지네요. get history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실행했던 명령들의 역사입니다. history. H를 쳐보죠. 그럼 이게 명령이 있죠. 방금 alias를 했죠. 그 전에 ls를 했죠. 그래서 내가 뭔 작업을 했는지가 쭉 다 나타나는 거죠. 맨 처음 1번 이거는 내가 실제로 실행한 명령은 아니고 여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아나콘다 파워쉘을 열 때 그때 얘가 자동으로 실행하는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alias가 없었다면은 이거를 다 쳐야 됐죠 원래.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갔죠. 원래는 get history라는 명령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쫙 나타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제가 h만 쳐도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h가 원래 명령의 단축 명령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좋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의 작업 디렉토리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cd q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가서 나의 디렉토리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걸 아주 빨리 하는 수가 없을까? 이걸 엘리아스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 이 프로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파일 달러 PROFILE. 아까 그 홈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가 있었죠. 홈은 홈 디렉토리를 말하는 건데, 프로필은 또 뭐 이런 파일이죠, 이게. 도큐먼트에 윈도우 파워쉘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죠. 이 도큐먼트에 그 도큐먼트에 윈도우즈 파워쉘 뭐 이런 게 없죠, 분명히 여기 윈도우즈에.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타자를 쳐야 됩니다. new -item 한 칸 띄고 -type 한 칸 띄고 file -force 다음에 이렇게 profile 이렇게 이 명령을 딱 내리면은 이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럼 다시 볼까요? 여기 문서에 윈도우즈 파워쉘이라는 디렉토리가 아까 없었는데 생겼죠. 이거 치면 요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거를 편집해가지고 이 파일을 편집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엘리아스를 넣으면 되는 건데, 이걸 편집할 때 이렇게 ISE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편집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편집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엘리아스를 넣는 건데, 우리가 엘리아스는 하나의 펑션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펑션에 이름을 줍니다. 이 이름은 내 맘대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change directory -my 이건 내 맘대로 준 겁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 펑션이 실행할 그럴 명령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cd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홈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documents 그 다음에 나의 디렉토리 여기 딱 뜨네요. 참 편리하네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로 두 줄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chdr-my를 쳐야 되니까 이것도 길어서 더 짧게 하려고 new alias 그 다음에 name 이 alias의 name은 내가 cdmy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건 내 맘입니다. 이것도 cdmy 정도면 충분히 짧고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value를 뭘로 하냐 하면은 chdr my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세 줄. 그럼 됐습니다. 저장을 해요. 아직은 엘리아스가 설정된 게 아닙니다. 이걸 이따 껐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제서로 되죠, 이제. 그럼 여기서 cd my를 치면은 시작하는 거죠. 나의 디렉토리를 이렇게. cd 다시 해볼까요? cd home 들어왔다가 cd my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이걸 쳐야 되잖아요, 지금. 주피터 노트북을 쳐야 되는데 이게 좀 기니까 이것도 또 만드는 거죠. ISE 아까 한 번에 만들었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두 단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다시 function 뭐를 할까요? 이게 start Jupyter notebook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펑션의 이름을 내가 start Jupyter notebook이라고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end를 치고 실제로 실행할 명령을 여기다 치고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이걸 실행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형식이 이거 베껴올게요. 그냥 이렇게 베껴오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가 이름이 바뀌죠. 여기는 주피터 노트북이니까 JN이라고 하겠습니다. value는 이것도 타자 치기 싫으니까 여기 했던 요 이름을 그대로 베껴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또 아까 같이 껐다가 다시 오면 그러면 어떻게 했죠? cd my로 했다가 여기서 jn을 치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이 드디어 열리는 거죠. 이렇게 열렸죠. 이것으로써 엘리아스 만드는 법에 대한 공부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토픽은 주피터 노트북 파일, 즉 IPYNB 파일을
PDF 파일로 바꾸는 그런 거죠. 비교적 간단한데 먼저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기로 하죠. new 하고 지난 시간에는 R 가지고 했으니까 이번엔 파이썬 가지고 해볼까요? 파이썬은 몰라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PDF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타자 치는 시간도 아끼고 할 겸 이렇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복붙하고 여기는 처음에는 마크다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고 짤막한 코드입니다. 일단 결과를 보고 수학적인 내용이나 혹은 이 파이썬 코드나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하면은 A를 358이라고 하고 B를 189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고 이것을 이렇게 A와 B의 일종의 선형조합이죠. 그러니까 기회수 X와 Y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쭉 돌리면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맨 마지막 줄에서 이제 이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또 이렇게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는 또 코드가 아니고 마크다운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R2가 0일 때 R1이 여기가 1이 나왔는데 그럼 이것이 바로 GCD라는 겁니다. A와 B에. 그리고 이때 X1이 85, Y1이 마이너스 161이죠. 그럼 얘네들이 바로 원래 구하고자 했던 그 X, Y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은 358 곱하기 85 더하기 189 곱하기 마이너스 160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로 끝내는 것보다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그것도 제가 가져봤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358 곱하기 85 더하기 189 곱하기 마이너스 161 계산해 봤더니 1이 딱 나왔다. 그럼 이걸로써 이제 훌륭한 과제 제출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결과로 얻은 한번 써보자. 여기 아직 제목도 아직 안 좋네요. 안 좋은 건데 제목은 내가 General Euclid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니까 리네임 해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갔죠. 이렇게 얻은 IPYNB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어떻게 PDF로 변환할 수 있는가? 별거 아닙니다. 그냥 프린트하면 되죠. 우클릭을 하고 우클릭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인쇄를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PDF로 저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처음에 이게 디폴트 설정이 막 그 머리글과 바닥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머리글 바닥글이 있습니다. 이 머리글이 뭐냐 하면은 이런 식이죠. 이 시간과 이 파일 네임이 있고 맨 밑에는 뭐가 있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여기 나오나요? 이런 건데 이거 필요 없다 이거죠. 나는 필요 없고. 그럼 다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금방 됩니다. 여기 떴고 그러면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걸로 하죠. 바탕화면을 조금 보여주면은 여기 딱 떴죠. 몇 초 걸리네요.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PDF 파일이기 때문에 금방 뜨고 그 이제 어도비 아크로밧 리더 이거 아시죠? 다들 여기서 PDF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걸로써 PDF 변환 얘기는 끝난 건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예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파이썬을 쓸 줄 모른다. 혹은 파이썬을 쓰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주피터에다가 이걸 넣느냐. 그럼 그거는 손으로 계산한 것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캔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캔을 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새로 만드는 파일은 이거랑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고 파일하고 make a copy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을 원래 이름에다가 dash copy1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 더 생겼죠. 카피본이라고. 그리고 여기도 원래 파일하고 지금 새로운 파일이 있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그럼 어떡하냐 하면 이거는 코드니까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여기도 코드니까 안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봅시다. 여기다가 뭘 넣냐 하면은 이 뭐냐 하면은 내가 요 디렉토리에다가 요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이 뭔지 볼까요? 유클리드 밑줄 알고리즘 png가 뭐냐 하면은 여기 있어요.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픽스 이걸 누르고 그다음에 이거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뭐 이런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문서에다가 넣는 거죠. 여기다 넣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느낌표를 하고 대괄호 열고 여기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글씨는. 그다음에 여기다가 괄호를 열고 이 파일 네임을 써주는데 이것이 그 하위 디렉토리 픽스라는 데 있었죠. 픽처의 준말이죠. 그림 파일은 보통 픽스라는 디렉토리에다 많이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pix 이렇게 슬래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됩니다. 이거를 코드가 아니라 마크다운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딱 나오죠. 이거는 손으로 계산한 거죠. 358, 189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파이썬 코드에 있던 거를 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169, 20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서 여기에 최대 공약수 D가 1로 나오고 그때 X와 Y 이 기회수는 85와 마이너스 161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그린 그림을 혹은 어디서 얻은 그런 이미지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에다 넣는 그런 예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게 그림이 좀 너무 커요. 약간 글씨에 비해서 그림이 크죠. 이거를 줄이고 싶은데 이 원래 이런 게 마크다운은 원래 그 HTML이라고 있죠. HTML 그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인 HTML 이거를 원래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원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거는 코멘트를 하는데 그 마크다운 내에서의 코멘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코멘트가 됩니다. 파이썬이나 R에서의 코멘트는 이렇게 하고 뭐 x 이퀄 뭐 1. 그럼 이게 이제 코멘트가 되는데 마크다운에서는 이게 코멘트가 아니죠. 다시 볼게요. 여기 코드로 가면 이게 딱 코멘트가 되는데 마크다운으로 가면 이게 아주 큰 글씨로 이 제목글이 됩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에서는 코멘트를 어떻게 넣느냐 하면 이렇게 넣으면 코멘트가 됩니다. 이제 이 아래 것이 이제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안 될 거예요. 뭐 이게 안 통하죠. 그래서 이게 크롬에서는 이런 HTML이 잘 안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뭐냐 하면은 적어도 이미지 소스에서 여기까지 먹는데 요 스타일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하는 이 속성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넣느냐? 그럼 먹는 데도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은 여기선 먹어요. 이 Visual Studio Code Insiders라고 여기 나타나죠. 여기서는 됩니다. 뭐가 되냐 하면은 제가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요거죠. 요거는 아까 원래 여기는 아까 파이썬으로 했던 거고 요거는 지금 손으로 그린 그림을 여기다가 넣은 거죠. 이 그림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 위에 이걸 보세요.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여기를 코멘트를 지웁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보면 이렇게 크게 나오죠, 이게. 그래서 원래 마크다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그 문법은 그림을 넣을 수는 있는데 그림의 크기를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HTML 이런 명령을 넣으면은 그러면 이게 그림의 크기가 딱 지정돼서 좋은데 한번 더 해볼까요? 340이 아니라 더 줄이면 뭐 좋을 건 없습니다. 하여튼 보여준 겁니다. 이 너비가 240 픽셀로 줄인 거죠. 그러면 더 조그매졌죠. 너무 작아서 마음에 안 들죠. 원래 제가 보니까 340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그 VSCI가 이런 이 크롬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이 크롬에서는 여기를
다시 돌리자. 이게 글씨, 아니 글씨래네. 크롬에서는 그림의 크기 조정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게 프린트가 안 돼요. 이 VSC라는 게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보통 이러한 에디터에는 프린트 옵션이 있는데 뭐 파일 하면 프린트가 없죠?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 프린트를 하는 그런 익스텐션을 또 추가로 설치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그림은 안 나옵니다. 코드만 나오고 그림이 안 나와서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요즘 지금 VSCI 개발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배경이 밝은 색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배경이 검은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색 테마라 그러죠. 테마를 바꾸는데 지금 제가 밝게 나오고 지정해 놓은 거죠. 여기 원래 디폴트가 어둡게로 되어 있죠. 아마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거 코딩을 할 때는 이런 어두운 배경이 좋지만 이런 문서를 만들 때는 밝은 배경이 좋거든요. 통상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좀 선호도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고 이걸로 거의 끝인데 PDF로 한번 인쇄를 해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하고 PDF로 저장됐고 저장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났죠.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아도비 아크로바트죠. 둘 다 PDF 파일입니다. 요거나 요거나 두 가지 형태의 이런 PDF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